안녕하십니까. 공개 그레리벨입니다. 최근에 대단한 신약이 개발돼서 화제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박이네. 대박. 과연 어떤 약이냐. 이게 일명 부부싸움 방지 스프레이인데요. 싸움이 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럼 칙칙 이렇게 뿌리면 정말? 진짜 뿌리면 여성은 한결 상냥해지고 남성은 섬세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코로 흡입하는 순간. 정말로. 정말로? 네. 이게 이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옥시톡신이라는 호르몬을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흔히들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네. 여성들은 따지고. 네. 그렇죠. 막 이렇게. 그리고 남성들은 주로 회피하고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호르몬이 자율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그런 경향을 네.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추리 대학에서 만든 스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대학에서 네.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한 짓? 아니, 말이에요? 부부끼리 싸움도 할 수 있고 싸움하면서 화해하고 그러면서 부부의 정이 두터워지는 거지. 굳이 이런 약까지 쓰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뭐 네. 저거 똑같은 거죠. 인생의 쓴맛을 못 본 사람이 소주의 쓴맛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똑같은 거죠. 제가 아직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 결혼을 말씀은. 안 해봐가지고 아직. 네. 네. 여튼 아까 저희 작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녹화를 하기 전에 요즘 각 음식업이나 이런 데 보면 자동적으로 향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 칙 나오는 거. 집에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자. 아예 부부싸움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무한리필. 여튼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우리 7위의 연구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공익매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아 교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치아 상태는 위아랫니가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을 방치할 경우 주걱턱이나 무턱은 물론 심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무심코 치아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부터 예쁘고 건강한 미소를 만드는 예방 교정까지 치아도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방학 기간 놓칠 수 없는 교정 치료의 모든 것 이루미 치과 전영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세월 참 빠르다는 말을 요즘 초등학생이 한다 그럽니다. 방학이 워낙 빨리 지나가가지고. 맞아요. 네. 방학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 우리 치아 교정을 어떻게 할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통증은 또 없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치아 교정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과연 이 교정을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네.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일찍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 시기는 다양하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부정교합은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영구치라고 불리는 그런 치아들이 아이들이 잇몸 뼈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기형치가 된다든지 또는 위치를 잘못 잡아서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문제로서는 아이들이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주걱턱이나 무턱 그리고 안면 비대칭과 같은 심각한 골격성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맹출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치과에 가셔서 전체 치아와 그리고 턱뼈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아무리 전문 분야라고 하지만 툭 질문 드는데 마치 뭐 보고 읽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사실 치과라고 하면요. 어른들도 너무 무서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쵸. 아이들이라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렇죠. 특히 치아 교정하면 머릿속으로 뭔가 복잡한 게 막 떠오르는데 어떤? 저희가 가야 되냐, 그래서 말아야 되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 네. 고민하고 있는지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치아 교정 이것이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오래 걸린다. 맞아. 네, 한 2, 3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두 번째, 아프다. 아프죠. 세 번째, 비싸다. 그러군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관리가 힘들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었네. 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절대 과장된 고민은 아닌 거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치아 교정에 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하신 문제가 바로 오래 걸린다는 문제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은 2, 3년 정도 긴 시간이 사실 소요됩니다. 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 치아 교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그렇게 치과에 내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짧게는 2, 3주, 길게는 4 내지 8주에 한 번씩 내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아 교정의 시간은 길어 보이더라도 실제 방문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요 네.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치아 교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인체 구조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치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단단한 것이 뼈이고요. 이 뼈 사이로 치아가 움직이다 보니까 치아 교정의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아마 문제가 된다고 하셨던 게 아프다는 아프다. 부분인데요. 사실 울퉁불퉁한 치아가 뼈속을 이렇게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안 아플 수는 사실 없겠죠. 네. 하지만 저희 치과의 대부분의 교정 환자들이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입니다. 네. 만약 교정치료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치아 교정을 하고 약 2, 3일 정도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증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또 때로는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에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소재 같은 걸 이용해서요. 과거에는 교정을 하기 위한 교정력이 조금 힘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부드럽고 아주 약한 힘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교정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정이라는 게 통증도 통증이지만 입에 뭘 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렇죠. 이물감 같은 것들도 그렇죠. 있고 네네. 좀 불편하기도 하는데 그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놀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언제부터 조금 보편화됐냐면 빙상의 요정 김연아 선수가 그거 짝 하고 나서 되게 예뻐졌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네. 쉽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 이사를 갈 수가 있고 학년을 뭐 진급해서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네,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정치료 기간이 2, 3년 정도 긴 시간이고 그리고 설령 치료를 마쳤다 하더라도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2, 3년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물론 이 관리 기간 동안에는 매달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6년 정도의 치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에는 특히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또 직장인들도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옮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교정장치를 사실 달고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서울에 있는 교정치과 연결을 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상 진단 또는 화상 진료를 이용해서 네. 이 실제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셨을 때 화상 진료와 그리고 전자 차트 등을 이용해서 같이 연결해서 서로 교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을 환자들이 편리하게 오가면서 이렇게 같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과 통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비싸고 또 관리가 힘든 이런 공부에 방해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비싸다는 문제 참 어렵고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네. 제가 참 그냥 교정 치료를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튼 이게 정말 힘든 네. 문제입니다. 이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치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의 치료에 비하면 그렇게 치료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개원한 지 17년째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런데 저희 병원에는 초창기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서 가끔씩 내원해서 정기적인 검진도 받고 또 스케일링도 받는데 다 무료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 지적해 주셨던 게 바로 공부에 장애된다. 이거 정말 네. 참 중요한 문제죠. 사실 저희 집에 지금 큰아이가 고3입니다. 네. 지금 우리 큰아이도 지금 마무리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교정 치료가 우리 아이의 성적에 큰 영향을 그렇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정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큰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종의 핑계거리는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하니까 이상하잖아.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되겠지. 교정하고 교정은 성적하고는 그렇죠. 별 극복하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예,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교정이 필요한지 특히 예방 차원에서도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교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자. 뭡니까?
주걱턱. 주걱턱. 네. 이게 교정으로 주걱턱을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이죠. 오, 예. 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서 역시 주걱턱이 참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걱턱이란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많이 자란 것을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주걱턱의 교정 치료 시기는 역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인데요. 만 7, 8세 정도의 치료를 시작해 주는 것이 좋고, 이 주걱턱 치료법으로는 페이스 마스크라고 불리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들이 그 모습인데요. 저희 집 아이 사진입니다. 네. 이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네. 이 장치는 위의 턱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아래턱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보통 8개월에서 약 12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장치는 환자 스스로 또 착탈도 가능하고 주로 학교 돌아와서 저녁에 잠잘 때나 그리고 집에서 TV 볼 때 주로 많이 장치를 끼게 됩니다. 장치는 최소한 하루에 14시간 이상 사용을 추천드리고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하여만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 장치를 사용하고 약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앞니가 반대로 물리는 것이 개선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교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8개월 이상 정도는 장치를 사용하셔야만이 충분하게 교정 효과를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의 주인공이 따님. 네. 저희 둘째 딸입니다. 예. 따님은 알고 있습니까? 이 본인의 사진이니까 나오는.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따님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 따님은 주걱턱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이 사실 그 쌍둥이인데요. 예. 둘 다 주걱턱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재밌는 건 보면 저희 딸 둘이가 교정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달라요. 한 친구는 이 주걱턱을 치료했는데 정상적으로 교합이 형성되었고 또 한 친구는 주걱턱이 다시 재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심각하게 아빠가 이 아이를 교정 치료 말고 또 수술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렇군요. 그걸 일단 꼭 그래 고쳐야 됩니까? 요즘 아이들 예쁘게 이렇게 자기 얼굴 만드는 거 원하지 않나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 하관이 길고 이렇게 나오면 미용에도 안 좋고 특히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좋던데. 나오신 게 취향이 특이한가? 네. 너무 이제 개인의 취향을 일반화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예방교정,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필요한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교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자. 어떠한 경우일까요? 보겠습니다. 매복치. 네, 매복치. 이때는 예방 교정을 해야 되는 건데, 매복치가 이 안에, 그러니까 잇몸에 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매복치란 정상적으로 치아가 맹출하지 못하고 뼛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매복치 정말 심각하고 골치 아픈 문제이죠, 사실은. 우리 교정 분야에서도 아주 심각한 부정교합 중에 하나라고 매복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복치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잘못하거나 주변에 있는 인접치아의 치아 뿌리를 다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치과에 내원했던 환자 중에 한 분이 송곳니가 앞니 사이, 즉 대문니 사이로 맹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송곳니가 대문니 사이로 맹출하면서 대문니의 치아 뿌리를 완전히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진이 결국은 저 대문니를 2개 뽑았는데요. 정말 만약에 이 환자도 일찍 조기에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매복치 유무를 확인하고 또 그리고 적절한 교정 치료를 해주었다면 충분히 아마 정상 배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치아를 뽑을 때 환자도 많이 참 울고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우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장례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교정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서 저 부위에 송곳니가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잠깐만, 매복치란 개념이 예를 들어 이가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뼈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까? 네, 매복치의 발생 원인을 보면은 네. 치아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매복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복치가 맹출력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네. 없어서 제대로 이게 나지 지가 못하는 경우도 치아로서 있습니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해서 네네네. 계속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는 대부분 연구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파노라마라고 불리는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매복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복치가 있으면 그 편하겠네요, 이거는 아프다는 진짜. 거를 알 수가 있나요? 자기가 매복치가
없구나를 느낄 수가 있나요? 그거 좋은 질문이다. 네, 매복치는 실제 환자가 느낄 정도의 그런 통증, 자각 증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외관적으로 정말 멀쩡하게 저렇게 보이는 치아였습니다. 전혀 통증도 없었고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 치아가 잘 나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 저 송곳니가 지금 매복치가 되었는데 저 송곳니는 우리 의학적으로 말할 때 가장 늦게 맹출하는 시기 치아입니다. 그래서 늦게 맹출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이렇게 맹출이 되면서 얼마나 아플까? 치아를 그죠?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 물론 치료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참을만 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복치가 있다고 다 발치하는 것은 아니죠. 네, 매복치는 만약에 너무 뼛속 깊이 있거나 또는 인접치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매복치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일으키면은 이를 뽑아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밑에 문제가 있는 있으면은 이를 뽑고. 치아를 발치를 하고 때로는 방금 저 경우에는 송곳니가 저 자리에 위치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매복치가 있어서 또 인접 치아를 갉아먹고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의 그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보철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네. 복잡한 그런 치료 술식에 그러니까 원장님, 포함될 수가 있죠. 이도 발치를 하고 그 안에 매복치도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그렇게 매복치 한다는 것은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자꾸 지금 매복치에 매몰 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 질문 하나 좀 궁금해서. 네. 예를 들어 10명의 환자 중에 과연 몇 %가 매복치를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렇게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10%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되네요. 아마 5% 내외이지 제 않을까 그렇게 집사람도 생각이 매복치.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아팠어요. 자, 이런 고민을 안 하려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러니까. 치과를 가서 한번 검진을 사진 받아보는 한장 것도 찍어보죠.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제 가죠. 예. 교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자인데요. 자, 과잉치네요. 이 과잉치는 교정으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게 되는 걸까요? 네, 과잉치랑 정상적인 치아의 개수보다 하나 이상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오. 매복치에 비하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서 과잉치가 많이 발생하고요. 주로 앞니 사이에 과잉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 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의 앞니 사이가 2mm 이상 벌어진다든지 또는 옆에 있는 치아가 약간 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과잉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치 역시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잉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뽑아주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역시 과잉치도 너무 뼛속 깊이 있거나 또는 인접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두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의 치아 개수보다 더 있다는 거죠? 네, 하나 또는 뭐 그 이상 있는 치아를 말씀드립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그래, 이것이 곧 송곳니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송곳니하고 네, 앞니 정도의 송곳니는 견치. 예. 견치라 예, 그러고. 예, 예. 네. 앞니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과잉치는 일반적인 치아하고는 전혀 다른 치아입니다. 그냥 별개로 그냥 뚝 하나 더 생긴 걸 과잉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8개 치아가 있는데 네. 과잉치아는 그 28개 치아를 넘어서는 하나도 보너스로 받은 거죠. 근데 보너스가 별 필요 없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교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자. 마지막 뭡니까? 선천적 결손치. 이거는 단어부터 설명을 좀 풀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천적 결손치는 어떤 게 결손이 선천적으로? 네, 선천적이라는 건 당연히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결손치라는 의미겠죠. 네. 결손치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치아가 정상인보다 개수가 쉽게 말해서 과잉치와는 반대로 적은 것입니다. 예, 보너스를 못 받은 거죠. 네. 주로 이 선천적 결손치도 역시 유전적인 영향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는 아래쪽 어금니가 결손된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옆에 인접하고 있는 치아들이 많이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 결손치 부위를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해둘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뒤에 있는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와서 저 공간을 메우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찍 오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질문은요. 4세에서 5세 정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구강 구조나 치아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습관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아이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치아주의보, 3살 버릇 치아가 무너진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손가락 빨기. 네. 많이들 하잖아요. 두 네. 번째, 혀 내밀기. 세 번째, 입으로 숨쉬기. 네. 사실 제가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저 3가지 버릇을 고백하지 제가 마세요.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 다 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치아 교정 유경험자입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치아 교정 언제 하신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 하고 계속. 네. 잘했다 그래도. 잘 됐네. 네. 그래, 잘 됐고.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악습관 중에서 아마 엄지손가락 빨기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네. 악습관을 가진 환자의 30~40%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이러한 손가락 빨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정서적인 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빨기가 만 4세 이전까지는 보통 정상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데요.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 저 습관이 지속된다면 치아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가 뻗어진다든지 또는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또 뻗어지게 되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손빨기는 1차적으로 중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에 고무밴드를 끼운다든지 맞습니다. 또는 붕대 같은 걸 사용해서 1차적으로 먼저 손가락 빠른 것을 한번 중지를 시도해 보시고 네. 여기 고무밴드를 끼워야 한다고요? 네네네. 오. 근데 사실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빨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저희 전문치과에 내원하시면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수한 교정 장치를 입안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손가락 빨기가 수개월 이내에 중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에다 장치합니까? 입 안쪽에다 장치를 합니다. 네. 원장님, 근데 혀내밀기가 왜 치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죠? 혀내민다는 게? 혀내밀기와 유경 환자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혀를 저는 네. 혀를 밀면서 네. 아랫니를 계속 이렇게 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메롱이 아니라 메롱이 아니고 그러면 혀로 그냥 계속 아랫니를 치아를 계속 밀어내는 밀어? 거예요, 재미로.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건가요? 네. 네. 혀내밀기와 그리고 구호흡은 사실 비슷한 원인 또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혀가 크다든지 또는 호흡기 질환, 펜도선이나 아데노이드 같은 것들이 커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습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교정 치료와 더불어서 같이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주로 부작용으로서는 앞니가 맞닿지 않는 개방교합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얼굴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아래턱이 과성장된다든지, 이런 많은 부정교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혀내밀기는 이제 부모님들을 잘 모를 수가 있겠네요. 입 안에서 움직이고 네. 막 혀를 갖고 노는 거니까 좀 우리 아이의 그 습관들을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교정 방법에 앞서서 실제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 이 화면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죠. 벌써 1년째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는 중학교 2학년생 조현지 양. 삐뚤삐뚤한 치아에 입술이 튀어나와 보이는 게 고민이었다고. 현지 학생의 경우에는 덧니가 매우 심해서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를 하고 지금 교정 치료를 약 1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았지만 한눈에도 구순 돌출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는 또 다른 환자, 초등학교 6학년생 은서다.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별로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 장치도 집에서
끼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고요. 그거 하루에 몇 시간 끼고 있어요, 지금? 한 10시간에서 10시간 11시간 정도. 낄 때 많이 아파? 검사 결과 아래턱이 작은 무턱에다 앞니까지 뻗어진 상태. 윗니하고 아랫니가 너무 많이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입이 지금 심한 상태이고요. 원수는 아직 치아가 완전히 다 맹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머리띠를 써서 더 이상 앞니가 뻗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예방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서와 같은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하루 10시간 남짓 패드기어라 불리는 머리띠를 이용해 앞니를 최대한 뒤로 이동시켜 뻐드렁니를 개선할 수 있다는데 원수는 일단 예방교정 머리띠 사용하는 게 아마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원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뻗어져 있기 때문에 치아 4개를 더 추가로 발치한 다음에 본격적인 교정을 약 2년 정도 더 시행해야만이 입술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도 심하게 삐뚤어진 치아. 앞니가 반대로 맞물려 치료를 시작했다는 초등학교 3학년 경민이의 치아다. 주위에서 입을 내벌리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턱이 조금 앞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치아가 맞물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2년간의 교정 치료를 끝내고 2차 교정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주걱들이 그렇게 많이 경민이는 우선 앞니가 반대로 물려서 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예방 교정 치료를 해서 앞니 반대로 물리는 거는 개선이 다 되었고요. 아래턱이 지금 많이 자란 상태였어요. 그래서 1차 예방 교정을 통해서 전후방적인 관계는 개선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이 얼굴이 조금 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격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이의 성장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자칫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골격 전체가 틀어질 수도 있었다고. 네, 예방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좀 더 늦었더라면 문제가 컸을 것 같아요.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교정적인 정기 검사를 꼭 받아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죠? 그 자녀가 그러면 걱정이 많고 네. 괜히 좀 미안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잘하셨어요. 아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부정교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열어주십시오. 자, 이럴 땐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 뭡니까? 덧니. 덧니. 근데 덧니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여성들이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게 귀엽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네.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그럼요. 예. 저도 생각하는데 두 개면 곤란한 것 같고. 두 개면은 그것 아래 위로? 드라큘라 같은 것 같고. 네. 근데 그 예전에 왜 덧니가 매력적인 일본 여성들 네, 뭐 연예인들도 디자인들 많이 많아요. 있었는데 이게 덧니를 꼭 해야 되는 거 이상한 눈으로 지금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덧니가 만약 이거 매력적이라면 이게 저희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옛날에는 사실 덧니를 귀여움의 상징이라고 그냥 두고 교정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보고서에 하면은 정상 치아와 덧니가 있는 치아에서 플라그를 제거해서 세균 배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덧니가 있는 치아에서 무려 5배 정도 세균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양치질하기가 좀 힘들었을 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치아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이솔질도 힘들고 그리고 충치나 잇몸균들이 많이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구강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덧니는 일단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니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를 뽑아야 되는데 이 생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생리를. 아플 것 그래, 아프기도 하고 부담스러운데 이걸 좀 안 아프고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박사님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오늘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박사님의 모토가 안 아프고 예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치아를 뽑 때 아프지 않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덧니가 조금 심한 경우에 만약 일찍 조기에 발견되고 그리고
좋은 치료 계획이 세워진다면요. 최근에 연속 발치술이라는 술식을 통하면은 치아 교정 장치를 전혀 부착하지 않고도 덧니를 통증 없이 그리고 가지런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네네.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경우였는데요. 전혀 교정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지금 자연스럽게 교정 치료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원장님, 있습니다. 맨 왼쪽의 사진이 지금 제일 첫 사진일 네, 테고 그렇죠. 예. 근데 중간 사진 중간 저게 사진은 아마 첫 번째 사진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경과했었을 때였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한 2, 3년 정도 경과했었을 경우입니다. 네네. 이 기간 동안에는 전혀 교정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단지 연속 발치술이라는 그 교정 치료법을 이용해서 어차피 뽑아야 될 치아가 있다면 미리 교정 치료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치아를 하나씩 발치를 하게 되면 저처럼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치아를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우선 연속 발치술을 통해서 저런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교정 장치를 설령 붙인다고 하더라도 장치 붙이는 기간을 1년 정도로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정 치료비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중 삼중의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속 발치술. 예.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발치할 때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실 때 하나씩 하니까 생각하니까 아프죠. 하나씩 하니까 뉘앙스는 안 아픈 것 같은데 뽑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씩 뽑고 두 개씩. 네, 지금 요즘 사실 여러분들 뭐 치과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통 마취라든지 무통분만 정말 대세가 아프지 않게끔 그렇게 치료하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치과 환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끔 치료하는데 저희들도 포커스를 초점을 많이 두고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연속 발치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치료를 환자한테 하지 않고 힘든 치료도 조금씩 나누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나씩 그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도 사실은 거의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어느 또 보니까 치아가 예뻐지는 것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교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큰 목적이 저도 덧니가 있어서 덧니를 바르게 배열하기 위해서 교정을 했었거든요. 네. 덧니 옆에 이를 뽑고 그 자리에 덧니를 밀어 넣었는데 어릴 때 했는데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너무나 아팠다는 게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있는데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안 아프게 발치하는 법을. 이렇게 발치를 근데 안 하고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덧니가 있으면은 과거에는 무조건 치아를 뽑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덧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지 않고도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했어. 가시가 일찍 했어. 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또 성인들에 비해서 잘 되기 때문에 머리띠와 같은 헤드기어라고 불리는 그런 머리띠 같은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네. 또는 아이들의 턱뼈가 비교적 성인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RP라는 장치인데요. 네. 저런 장치를 보시면은 실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덧니가 아주 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가 아닌 지금 턱뼈를 조금 확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턱뼈를 확장을 하고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고 즉 뽑지 않고 그렇게 가정하게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또 많이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어린 나이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덧니는 꼭 교정을 해야 되고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럴 땐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 앞에 덧니였고요. 이번엔 뭡니까? 뻐드렁이. 이거는 네. 같이 왜 사과나 이런 거 먹으면은 불리한 이런 농담을 하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 사실 몇 명 있었거든요. 네. 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런 친구들 사실 그 컴플렉스도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문단님. 네.
네, 뻐드렁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교정 치료를 해야 된다고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이처럼 뻐드렁니가 조금 많이 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치아가 뻐드러지면은 입술도 같이 이렇게 돌출되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뻐드러진 경우에는 우선 인상 자체가 환해 보입니다. 무뚝뚝한 표정이고요. 네. 네. 특히 우리 부산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뻐드렁니나 입술이 돌출된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게 그렇죠. 별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뻐드렁니가 되는 원인은 우선 어릴 때 손가락을 많이 빤다든지 또는 혀내밀기를 한다든지 또는 입술 주위에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입술 근육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뻐드렁니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뻐드렁니를 치료하는 다양한 교정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물론 빼고 치료할 수도 있고 뽑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이 뻐드렁니를 치료하면 우선 외모적인 개선 효과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실제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정교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뻐드렁니 교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뻐드렁니하고 반대가 옥니입니까? 네, 우리 그냥 저희들이 말을 하기에 네. 뭐랄까 표준말이라 해야 됩니까? 여하튼 네. 뻐드렁니 반대말을 옥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뻐드렁니라는 것은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뻗어진 것을 뻐드렁니라고 하고 네. 그리고 옥니라는 것은 치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사진 것을 옥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옥니거든요. 네. 강시의 옥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고집세다는 고집세다고 그러는데 들으시죠? 저는 네.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아, 잠깐만. 저도 거절을 해야 돼요. 박사님이 지금 스스로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부남이라고 나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박사님이. 아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럼 옥니는 교정이 안 됩니까? 네, 물론 옥니도 교정을 합니다. 네. 네, 치아가 옥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안으로 너무 많이 경사져 있는데요.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니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인상이 조금 강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은 좀 예외적으로 좀 부드럽게 사실 보이는 사실이지만 이런 옥니는 교정 치료를 이용해서 이 치아의 경사들을 밖으로 약간 이렇게 네. 밀어주면 훨씬 더 미남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뻐드렁니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어떻게 하죠? 좀 옥니를 아까 밀린다 그랬는데 뻐드렁니는 잡아 넣습니까? 네, 뻐드렁니는 당연히 앞으로 뻐드러진 치아를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치아를 뽑고 교정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뽑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뻐드렁니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를 뽑고 교정 치료를 합니다. 치아를 뽑게 되면은 뻐드렁니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뻐드러진 치아를 안으로 많이 집어넣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역시 돌출된 그런 입술이 같이 따라서 자연적으로 개선됩니다. 네. 그리고 치아를 빼지 않고 뻐드렁니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물론 뻐드렁니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뻐드렁니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띠를 사용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미니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그런 특수 교정 장치를 이용하면은 앞으로도 뻗어진 치아를 충분히 뒤로 치아를 빼지 않고도 후방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술을 충분히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치아 뼈가 단단하지 않는 어린 나이 시기에서 교정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치아를 빼지 않고도 그렇게 뻐드렁니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요, 교정기를 하지 않아도 양치질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안 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양치질 많고. 자체가. 네. 정말 교정기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더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정에서 겉모습은 예뻐졌을지 몰라도 안에 충치가 생긴다거나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의사항이나 뭐 관리해야 되는 요령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네, 교정 치료 중에 역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입안에 교정 장치가 사실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음식물 섭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정 장치가 많이 탈락할 위험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입안에 상처가 생기기도 쉽고 또 교정 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연장되든지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에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또 다르게 주의할 점은 교정 장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솔질에 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들에게 하루에 3번 정도 3분 이상씩 그렇게 교정하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양치질 또는 이솔질을
추천하는데요. 아무래도 교정장치를 끼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양치질에 또는 이솔질에 많은 신경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교정하는 아이들의 그런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보조 장비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고농도의 불소를 전문가들이 직접 도포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정 환자들에게는 또는 교정용 칫솔이라든지 가그린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강 보조용품들을 같이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 기술과 함께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기술들도 네.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이제 당부 말씀드릴 차례인데 이 방송 보시고 사실은 아이가 엄마 나 할게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실 우리 학부모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려 주시죠. 네. 네. 네, 교정 치료 시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아마 방송을 듣는 이 시점에 한번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정기적인 검진 또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정 치료는 치아를 한두 개가 아닌 전체 치아를 다 움직이고 그리고 아이의 특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얼굴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풍부한 임상을 가진 그런 교정 전문치과에서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씩 환자분들이 값싸고 조금 그런 실용적인 치료를 네. 받기 위해서 그런 가격 기준으로 교정치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교정치료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듯이 그렇게 가격 비교를 하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반드시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주위에 그 치열이 좀 예쁘지 않다거나 네. 덧니가 심해서 그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입 모양을 잘 벌리지 않고 말을 한다거나 그럼요. 웃을 때 입을 가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평생 습관이 되면 말하는 발표력 또 여러 가지 또 웃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네. 좀 그 크게 성인까지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좀 어릴 때 비교적 좀 나이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아이 손잡고 병원 가셔가지고 사진 또 찍어보고 매복치겠는지 없는지 네. 살펴보시고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을 좀 해보시는 것도 아이의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이루미 치과의 전영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